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외래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외래어는 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붓도 있고 이 니스를 담아놓은 유리병도 있죠. 그리고 가구도 얼핏 보입니다. 챗GPT-4.5에 부탁 요청을 해서 받은 그림인데요. 광택제의 일종인 이 니스가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신나, thinner에 이어서 오늘은 니스에 대해서 한번 연관지어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오늘의 외래어 17번째 시간입니다. 니스.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 니스에서 왔다. 명사이고 화학 용어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광택이 있는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도료다. 바르는 원료란 얘기죠. 천연수지나 합성수지를 용매에 녹여 만든다. 가구나 선박, 차, 나무 따위에 바르면 용매가 휘발되면서 표면에 막이 생겨 광택을 내며 습기를 방지한다. 광택과 습기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이군요. 보일유나 건성유로 녹인 유성 바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휘발성 용매에 녹인 스피릿 바니시 따위가 있다. 그러고 바니시가 유의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니스라는 말과 바니시라는 말 두 가지 이외에도 와니스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수로 안 넣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니스와 와니스, 바니시가 서로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왜 varnish라는 이 영어 단어에서 온 것은 varnish가 맞는 것 같은데, 와니스나 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영어 단어 varnish를 찾아보면 미국식 영어로는 varnish, 영국식 영어로는 varnish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varnish하고 nice가 뭐 비슷한 발음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발음이, 표기법이 변질되었을까요? 자,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일본어로 된 위키피디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와니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화란, 네덜란드어 베르니스가 일본어로 들어오면서 약간 변질된 발음인 와니스로 수입이 된 것이죠.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1600년대 중반부터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대지마를 통해서 가장 먼저 외국 문물을 수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arnish라는 영어 단어 이전에 프랑스어 vernis에서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어 vernis를 처음에 듣고 대충 들리는 대로 와니스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마저 삼음절의 단어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와를 앞으로 빼버리고 니스만로 바뀌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전에서도 와니스도 있고 니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영어의 원 발음에 가까운 바니시라는 말도 섞여 있어서 이 액체, 이 원료에 대한 명칭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고 그만큼 혼란스러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니스라고 불리는 것은 일본어 니스에서 왔고, 이건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냥 varnish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니스와는 좀 그 발음상 괴리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보면 가장 확실하겠죠. 우리나라 니스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선 와니스 혹은 니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위키백과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와니스, 니슈, 바니슈, 바니슈까지 총 4개의 단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일반적인 페인트, 여우치와 구분하여 페인트 중에서도 색깔이 없거나 아니면 투명, 맑은 색을 가진 페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U자가 대신에 맑을 청자를 써서 칭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니스 혹은 와니스 혹은 바니쉬
일본어 와니스, 니스, 바니슈, 마니슈, 영어식 표현 varnish, 중국식 표현 칭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니스하고 와니스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니스밖에 들어보지 못한 세대인지라 아마 예전 세대 중에는 이 와니스와 니스를 동시에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니스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기가 어렵지만 혹시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당시에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썼는지 혹은 혼용했는지 등등의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최대한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니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해서 봤더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7년 동아일보 3면에 보시면 동아일보 3면 이쪽입니다. 가정잡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살림에 요긴한 지식 중에 펜키나 와니스 등이 묻은 것.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펜키는 뱅키라고 해서 우리 뱅키통이라고 얘기하죠. 페인트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뱅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와전된 발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페인트나 와니스 등이 묻은 것은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활 지식을 알려주는 기사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와니스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972년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 와니스 건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1970년대에도 와니스가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스는 언제부터 쓰였느냐? 니스를 따로 살펴보았는데 물론 완벽하게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발견한 거는 광복 이후의 니스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1948년 12월 경향신문 3면을 보시면 니스 칠한 기구, 니스로 칠한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나 책상 위에 뜨거운 뭐가 나오는 거죠. 니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제강점기 이후인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워낙 대충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같은 기사입니다. 같은 기사 안에서 니스 외에 와니스라는 단어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개 와니스를 칠한 기구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 와니스는 니스를 지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1996년 기사처럼 이후로 점점 갈수록 와니스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니스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을 묘사하면서 니스 흡입, 상습 강절도, 보호소 전전이라고 할 때는 와니스 흡입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성을 포함한 화학약품이죠. 본드라든가 니스라든가 페인트, 심지어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시너 역시 청소년들이 흡입하면 환각 증세를 보이는 유독 물질로 가끔 소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의 외래어 17번째 시간에는요. 와니스 혹은 바니쉬라고 불리는 광택제 혹은 습기 방지제로 사용되는 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독감으로 인해 목소리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